새벽 3시, 조용한 아파트 천장에 비친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또 한 번 깊은 숨을 내쉰다. 25년간 중소물류회사의 자랑스러운 창고관리팀장이었던 내가 이제는 아내의 날카로운 한숨을 피해 집을 나선다. 목적지도 없는 새벽 산책길을 걸으며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한다.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 떠오른다.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재고관리 일지를 바라본다. 검은 볼펜으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한때 내 인생의 자랑이자 내 손끝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록은 의미를 잃고 먼지 속에 묻혀버렸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회사의 중심이었다. 새벽이면 창고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며 재고 하나하나를 손으로 확인했다. 박 팀장님 덕분에 재고 걱정 없어요. 직원들의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철저함과 완벽함을 자랑하던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세상은 예고 없이 나를 시험했다. 스마트 물류센터로 전환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처음에는 내 경험과 능력이 기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바코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세상에서 수기로 작성하던 장부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 박 팀장님, 희망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내 귀에 닿았을 때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금세 적응했지만 나는 매일 실수를 반복하며 자신감을 잃어갔다. 결국 2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뒤로한 채 먼지가 쌓인 책상을 정리해야 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퇴직금으로 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날 옥죄었다. 아들의 취업은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했고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내였다. 당신 매일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냥 놀 나이가 아니잖아요. 평생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아내가 이제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한숨으로 밤마다 내 가슴을 찌른다. 식탁 위 반찬은 날마다 줄어가고 창밖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난다. 시계를 보니 곧 새벽 4시. 나는 또다시 집을 나선다. 아내의 한숨을 피해 목적지 없는 새벽 산책을 떠나기 위해서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이 차가움이 오히려 좋다. 집 안의 무거운 공기보다 100배는 가벼우니까. 걷다 보니 발길은 자연스레 종로 쪽으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도 간간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포장마차들이 눈에 들어온다. 순간 술 한 잔이 떠오르지만 지갑 속에는 고작 10,000원 한 장뿐이다. 이걸로 또 며칠을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 그때였다.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 앉아요. 포장마차 안쪽에서 들려오는 친근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70은 넘어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셨다. 왠지 모를 친근감에 나도 모르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그러는데 한 잔 하겠소?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3잔을 꺼내 놓으셨다.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내놓으며 말씀하신다. 내가 살 테니 걱정 말고 앉아요. 나이 들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지갑 사정 때문에 술 한 잔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은 감사함이었다. 한평생 쌓아온 자존심보다 지금 마주한 따뜻한 인간미가 내 마음을 채웠다. 30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로봇이 들어온다더군. 처음엔 로봇이 어떻게 사람 손을 따라오나 했지만 결국 사람보다 빠르더라.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막혀 있었던 것뿐이라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낯선 사람과의 소소한 대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다.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생긴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구겨진 종이를 몇 번이나 손에 들여다보았다. 무료 급식소의 주소가 적힌 종이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은 무겁지만 어제 포장마차에서 느낀 따뜻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가보기로. 아내에게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남겼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무료 급식소 앞에 도착하자 긴 줄이 나를 맞았다. 나보다 연세가 있어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순간 뒤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아이고, 어제 그분 아니요? 어제 만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다. 처음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급식표 받으셔야 해요. 할아버지를 따라 줄을 서며 손이 떨렸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결제를 처리하던 내가 지금은 무료 급식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할아버지가 안내한 자리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알고 보니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분, 개인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분,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머뭇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가 되어 주었다. 택시 운전 30년 했는데 몸이 아파 그만두셨어요. 자식들 뒷바라지도 못하셨고요. 그분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앞에 떡갈비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다. 봉사자분이 식판을 놓으며 말씀하셨다. 오늘은 특별히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아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음식과 사람들의 미소가 내 마음을 녹였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시간이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탁골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것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바둑판 앞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박 선생,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옆자리 최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바둑돌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혹시 내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지금은 막막하지만 어딘가 새로운 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옆자리에서 통화하는 김 반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이야기 중이었다. 아니야, 아빠는 잘 지내. 너도 건강해.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마음이 묵직해졌다. 김 반장님은 자식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당당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도 아들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이 생각났다. 어깨가 처진 듯한 뒷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오늘은 아들의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세 번째 도전.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아들은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고 양복상의도 구겨져 있었다. 죄송해요. 단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퇴직금으로 유학을 보내놓고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라니. 그날 나는 무료 급식소에 가지 않았다. 대신 탁골공원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마음의 통증이 그보다 더 깊었다. 그때 김 반장님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 선생,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이나 직장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자식들은 뭘 보고 힘을 내겠습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섰던 모습. 그때마다 나는 옆에서 웃으며 격려했다. 이제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무료 급식소 봉사자 한 분이 내게 다가왔다. 평소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노인 일자리 상담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박 선생님,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물류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택배 분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 뛰었다. 나도 다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끝없이 도전하는 아들을 보며 이제는 내가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 첫날 강의실안은 낯설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젊은 강사 선생님이 디지털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태블릿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다. 박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어려우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내 또래 교육생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보세요, 박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여러 택배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강사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며 나는 깜짝 놀랐다. 예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재고 관리 기록이 떠올랐다.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하던 그 수고가 이제는 버튼 하나로 가능하다니. 처음으로 나는 내가 따라가지 못했던 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나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배운 것들을 설명했다. 처음엔 아들도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이 내 옆에 앉아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 나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걸 배울 용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아들은 이후로도 꾸준히 나를 도와주며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도록 격려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 매일 출근과 퇴근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이 놀라웠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탁골공원 벤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박 선생, 수가 많이 늘었네요. 이런 수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최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이제 전보다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미처 보지 못했을 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막막하지만 어딘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았다. 지난 3개월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무료급식소에서의 시간, 새로운 교육과정, 부끄러움과 두려움까지 솔직히 이야기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요. 매일 돈과 현실 문제로만 싸우던 아내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표현 방식만 달랐을 뿐 서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저 사실 다음 주에 면접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서로의 용기와 노력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여보, 이따가 퇴근하고 탁골공원에 같이 갈래요? 아내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그날 오후 탁골공원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김 반장님과 마주쳤다. 박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나요?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거든요. 김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 교육 수료자들을 채용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예전의 설렘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나이는 많아도 될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경험과 배움, 그리고 도전하는 자세는 나이를 초월한 자산이라는 것을. 그동안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렸던 시간을 떠올리며 나는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교육 과정은 쉽지 않았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실수와 좌절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화면을 잘못 누른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아버지, 이렇게 배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도 덕분에 용기를 얻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나는 퇴근길에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다시 출근과 퇴근이라는 생활 속에서 규칙과 책임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이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험은 누군가에게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들렀던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인간관계와 따뜻함, 그리고 삶의 작은 희망을 배우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이야기 나누고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아내 역시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나와 함께 참여했다. 택배 분류 작업은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내 경험과 새로 배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며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조언도 해주었다. 나이가 많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과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회사에서는 나에게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일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이제는 자신 있었다.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며 배움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다. 희망퇴직의 충격과 실패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벽한 은퇴도 완벽한 시작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뿐이었다. 오늘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출근길에 오른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는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두렵지 않다. 아들의 취업 소식과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삶에 큰 희망을 주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돌아보았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교육장에서 배운 디지털 기술, 그리고 아들과 아내와 나눈 솔직한 대화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교육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다. 손가락이 떨려 태블릿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던 순간, 옆에 있는 또래 교육생과 함께 실수를 공유하며 웃었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그리고 아들은 매일 저녁 나에게 배운 것을 묻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며 함께 성장해 갔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교육이 끝난 후 나는 한 강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이미 충분히 준비되셨습니다. 경험과 배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른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과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아내와 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걱정을 풀었다. 그동안 힘들었죠? 그녀의 눈물이 내 마음을 울렸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의 취업 준비 역시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제 나는 그에게 단순히 지원금이나 직장을 제공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도전과 인내의 가치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 아들은 나에게 배운 것처럼 나 역시 아들에게 배움을 얻고 있었다. 회사에선 나의 변화와 성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택배 분류 작업에서 경험을 살려 새로운 교육생들을 지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젊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과 인간적인 배려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사람과의 작은 연결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몸소 경험했다. 그 단순한 만남이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며 아들과 아내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나이를 초월한 삶의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배움과 도전, 그리고 용기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길에 올랐다.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알기에 나는 매 순간 감사하며 걸음을 내딛는다. 그날 저녁 탑골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부모, 활기차게 뛰어노는 청소년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재고를 점검하며 숨 가쁘게 살아가던 시절, 그리고 희망퇴직 후 막막함 속에서 혼자 길을 헤매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중요한 조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교육과정과 무료급식소 봉사, 아들과의 대화가 만들어낸 변화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실수와 실패를 피하려고만 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리던 태블릿 사용도, 처음 보는 디지털 화면도 이제는 조금씩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실수할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며칠 전 교육장에서 만난 또래 교육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했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교육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밝게 웃으며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몇 달간 나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나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매일 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때로는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누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가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시금 느꼈다. 회사에선 나의 변화와 적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택배 분류 작업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교육에도 참여하며 나의 경험을 전달할 기회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 있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과 도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과거에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며 혼자 싸우기만 했지만 이제는 배우고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 교육장에서 만난 동료, 아들과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작은 만남과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올랐다.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다. 두려움 대신 기대와 설렘이 마음을 채운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나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찾은 용기와 배움은 이제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며칠 후 택배 분류 작업 현장에서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과 새로 배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조언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나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었다. 한때는 작은 실수에도 좌절하고
새로운 기술 앞에서 겁을 내던 내가 이제는 동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며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전해줄 수 있는 가치였다는 것을 느꼈다. 퇴근 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거나 때로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아들이 나에게 주는 활기와 용기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내와의 관계 또한 크게 달라졌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는 다시금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하지만 잘 이겨냈네요. 아내가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삶 속에서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시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과거에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 교육장에서 동료들과 나눈 소소한 경험, 아들과 아내와의 진솔한 대화가 모두 내 삶을 변화시켰다. 작은 만남과 경험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며 나는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다. 교육과 업무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는 내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게 되었다. 젊은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희망퇴직의 충격, 무료 급식소의 경험, 디지털 교육 과정,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 삶은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출근길, 나는 다시 넥타이를 메고 문을 나섰다. 예전처럼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나는 삶의 활력을 느꼈다. 실패 속에서 찾은 배움과 용기는 이제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고 나는 그 힘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며칠 뒤 나는 교육생들과 함께 택배 분류 작업 현장에서 한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업무처럼 느껴졌지만 곧 이 과정이 내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25년의 물류 경험과 새로 익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퇴근 후 아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다. 아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도 오늘 면접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마음 깊이 감동했다. 우리 부자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깊이로 깨닫게 되었다. 아내와의 관계 역시 깊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내는 종종 내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힘을 내야겠어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과 신뢰를 읽었다. 지난 몇 년간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걱정이 이제는 이해와 감사로 바뀌고 있었다. 교육 과정이 끝나갈 무렵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서 이제는 단순히 배운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팀을 이끄는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경험과 배움은 나이를 초월한 자산이며 내가 가진 가치는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기억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 한마디, 밥 한 끼 얻는다고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 라는 말은 내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아들과 아내와 나눈 솔직한 대화, 함께한 작은 성취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내가 이제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두 품고 있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찾은 배움과 용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늘도 나는 출근을 위해 넥타이를 메고 문을 나섰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나는 삶의 활력을 느꼈다. 모든 과정과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따뜻한 미역국과 갓 구운 토스트, 그리고 아내가 준비한 계란 후라이가 놓여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지만 지금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힘이 되었다. 아들의 다음 면접 일정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연습할 건데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함께했다. 아들은 자신감 있게 면접 예상 질문을 연습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조언을 건넸다. 그렇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우리 가족은 다시금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잠시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연인들의 손잡은 모습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처음 무료 급식소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낯쭌과 두려움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나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택배 분류 작업에서 나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해 동료들에게 조언을 주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팀 전체의 효율성을 높였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겁을 내던 내가 이제는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밥 한 끼 먹는다고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 라는 그의 말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었다. 작은 도움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몸소 경험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심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소소한 웃음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단단함을 느꼈다. 아들과 나, 그리고 아내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용기와 지혜를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내 나이가 몇이든, 과거의 실패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출근길, 나는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다. 길 위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나는 삶의 활력을 느꼈다. 실패 속에서 찾은 배움과 용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이제 나는 두려움 대신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며칠 후 나는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택배 분류 작업이 아니라 신입사원들을 지도하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전수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과 배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겼다.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나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느꼈다. 젊은 직원들은 나의 경험을 존중하며 질문하고 나는 그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될 거라는 걱정은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나의 경험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몸소 확인하며 보람을 느꼈다. 퇴근 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었다. 아버지, 오늘도 신입사원 교육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밝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업무 중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와 배운 점을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큰 위로와 자부심을 느꼈다. 아내와의 관계 역시 깊어졌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힘이 나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가족 간의 유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에는 서로의 걱정과 불안을 몰라주고 오해만 쌓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한마디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밥 한 끼 먹는다고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 그 말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었다. 작은 배려와 도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나는 이제 몸소 경험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 바라보았다. 별빛과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 속에서 나는 과거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지금의 성장과 희망이 모두 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삶은 언제나 변화하며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실패와 좌절은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과 지혜를 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며칠 뒤 아들의 면접 결과가 나왔다. 아들은 집에 들어서며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 순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동안의 긴 기다림과 걱정, 그리고 가족 모두가 겪던 불안과 좌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감동은 우리 가족이 함께한 시간과 노력 속에서 얻은 성장과 변화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했다. 정말 잘했구나.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준 용기와 지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노력과 사랑이 만든 결과였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정을 나누었다.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걱정을 이제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힘이 납니다. 아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동안의 고생과 어려움이 모두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는 내가 맡은 신입사원 교육과 택배 분류 작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나이가 많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동료의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나 자신과 가족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무료 급식소에서의 경험도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나 성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작은 성취와 감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품을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용기와 열정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의 경험과 배움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나는 출근을 위해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선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오늘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 속으로 나아간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나를 무겁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